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 원장의 강의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9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변해야 산다. 여기서 이제 칠판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이제 변화가 생기고 또 우리 뇌 속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질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산다. 변하는 것은 A라는 현재의 지점에서 장래 또는 미래의 B 지점으로 목표를 향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강의를 쭉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기부여.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강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생각도 종류가 많고 단계도 많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생각나는 대로 따라서 그냥 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 심각하게 또는 무게가 있게 또 깊이가 있게 생각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더 완전히 자기 현 상태를 더 파악하고, 현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제 이 내 짱으로 삽시다의 줄거리가 뭐냐면은 개인적인 뇌의 자부심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뇌 대뇌의 생각 능력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수월하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고급 정신문화를 달성하자. 그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연관되어서 이제 강의가 쭉 나가고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또 실패 없이 또 고급스러운 인격과 고급스러운 우리나라 국민성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이제 개념이고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 10년 전에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내가 추구하려는 이 강의 내용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뇌를 변화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이런 책인데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면 오죽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를 한다든가
학교에서 등수를 올리게 한다든가, 또 어떤 어린애의 자부심을 많이 발전시키고 인생 생활이나 모든 이제 생각하는 능력조차도 발전시키는데, 그것을 어린애가 이제 호기심 있게 또 신기하게 또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어린애가 아닌 경우에는 성인에 있어서는 뭐 사업을 한다든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 인생이 진전이 안 되고 짜증만 내고 그런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서 강의의 이제 타이틀을 조금 이제 넓혀서 변화를 시키면 공부가 잘 된다도 맞고, 성인에 있어서는 변화를 시키면 인생이 즐겁다. 일상생활이나 모든 이제 노인 인구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든가, 뭐 우울증이 많이 생기다든가, 굉장히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콜티졸이라는 신장 여기 부신 호르몬에서 이제 콜티졸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만성. 그러면 면역 체제도 조금 망가지고 또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재미도 없고 짜증만 내고 조금 긍정적인 그런 게 생기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이 제임스 줄 교수는 이제 이분이 심리학자보다도 생물학자입니다.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이제 그 대학인데, 거기에 생물학과 교수면서 또한 동시에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 많은 이제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생물학도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인지에 대한 생물학도 있을 수 있고, 뇌에 대한 생물학, 그쪽만 더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이제 학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생물학이라는, 인간도 생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또 대뇌의 진화 과정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욕구라고 옛날에 강의에서도 동기, 생물학적인 욕구, 동기, 그다음에 이제 보상체제, 그러니까 외부로에서 오는 당근과 채찍에 의한 동기 2.0의 이제 분야랄지, 제일 중요한 것은 드라이브, 내적 보상, 동기 3.0, 이 분야까지 아울러서 이분이 이제 특히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험을 쌓고, 실제 재미있는 이제 스토리도 책에 읽어보면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하나의 스토리를 내가 소개를 하면, 자기는 상당히 능력 있는 학생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말로나 수박 거달기식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아주 건성으로 공부를 잘하고 재치 있게 공부를 하더라도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건방지게 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심층으로
더 깊이 있게, 이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패도 하고 경험도 한 그 암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항상 내가 비유하는 것이 있지만은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자꾸 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너 그거 해봤어? 아는 것하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실패가 했든지 승리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간에 그 맛을 알고 그 맛에 대한 느낌이나 행복감이나 자부심이나 보람이 있는 그런 생각의 결과. 생각을 하면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액션에 대한 결과, 결과에 의한 책임까지도 통독하게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항상 내가 잘 이용하는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예를 들어서 대뇌피질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도 여기에 있는 앞쪽에 이마 쪽에 있는 전전 대뇌피질,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네 분야가 아주 발달을 되지 않고 자라지를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스러운 감정도 그렇고, 고급스러운 감정, 수준이 높은 정서 의식이랄지, 수준이 높은 어떤 판단력이랄지, 추진력이랄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친 데서 경험상으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맞다 이거야.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것은 차차,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생이 즐겁게 그 학습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굉장히 월등하게 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또 굉장히 성과가 좋다. 그것은 이제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그게 잘 성과를 못 내고 있죠. 공부에 있어서나 인생의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학습은 변화하는 것이다. 학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려니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더 발전을 못하고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랄지, 노하우가 있다든가,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책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생각의 폭이 넓고 깊어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써 변화가 생기고, 변화하면은 이제 즐겁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게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이라 하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감정이 됐든지 또는 어떤 이제 정의가 있다든가 또는 공정한 사회가 된다든가, 그런 낱말 자체도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됐든지 어떤 단어가 됐든지 정의가 됐든지 공정이 됐든지 그런 것은 정신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형상화되어 있는 뇌 속의 이미지 또는 구조 또는 이미지 그걸로 아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공부를 하면은 그게 빨리 이제 머리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인문학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자기의 경험에 어떤 흔적이 있을 때, 그럴 때 거기에 연관된 다른 단어를 논할 때 바로 연결되고 잘 이해가 되고 잘 파악이 되고 그 이미지나 생각의 내용을 터득이 바로 되고 또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아무 그런 경험의 흔적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더 발전시키는데 어떤 근본이 되고 끈앞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 엮어가고 또 연결시키는 거에 없으면은 그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항상 뇌의 성질은 뉴런, 뇌세포, 신경세포가 연결되고 그리고 연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생각이 되는 건지 아무 근거가 없이 경험도 없이 이게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정주영 씨가 예를 들어서 너 해봤어 그러면 하려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씨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 단서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더 발전된 생각을 엮을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이런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목표를 세워서 더 발전되는 그러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뇌의 질적 향상, 가치관을 더 넓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목적이 있고, 변화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화학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뇌 기능을 조장하고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병을 따려고 할 때 이거 돌리잖아요. 병을 맥주병이 됐든지 뭐 소주병이 됐든지 무슨 병에 마개를 이렇게 틀어서 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틀 때 이 손가락의 근육이 얼마나 힘을 많이 쓰겠어요. 에? 그런데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 세게 마개를 이렇게 열려고 하면 항상 어금니에서 힘을 많이 줘가지고 이를 가고 입에 이제 근육에 굉장히 힘을 주어 가면서 따면은 이제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을 여러분들도 전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해석을 하고 이 책에서 해석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손을 따는 그런 운동, 액션, 그런 현상은 이 대뇌 피질에
이 앞에는 이제 운동에 관련된 대뇌 피질이거든요. 온몸에 이제 운동, 근육하고 관계되고, 행동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 분야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감각, 이렇게 돌렸을 때 아프고, 냄새 맡고, 눈으로 보는 시청각, 그러니까 시각이 됐든지 청각이 됐든지, 그런 거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감각 대뇌 피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은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또 액션을 취할 때는 이쪽에서 이제 감당해가지고 근육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정신과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나 지금 현재 내과학의 모든 것을 인용하더라도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대개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경험할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강의를 해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머리를 굴리고 달래면서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 책을 읽는다든가 생각을 할 때는 스트레스 생기면 항상 한숨을 쉬잖아요. 한숨을 왜 스트레스든 한숨을 쉬는가? 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하품을 하는가? 무기력이 있을 때는 하품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손이 떨린다든가 정신이 나가는 거, 내 정신 봐? 그런 모든 것은 호르몬 계통.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대뇌 감정을 컨트롤하는 변형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상, 하울할지, 뇌하수체, 호르몬, 자율신경 온몸에 퍼져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다 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작동을 합니다. 이 생리학적인 뇌생리학적인 그런 경험이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려는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세계적인 국민성이 되고 진짜 정신적으로 압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방역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것을 마중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품어내면은 우리의 의식 구조가 많이 발전되고 더 효과적이고 사실은 이공계통의 연구 분야도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공계통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내고 있는 중인데 하도 과거에 피해의식이 많고 강대국에 의해서 부침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잠재력이 많이 가려져 있고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결과를 낳지를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잠재력으로 잠재력이 발동하고 이런 뇌과학에서 한다든가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나 국민성을 잘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모자란 것은 채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자꾸 어프로치를 해야지. 한번 기회가 있을 때는 그걸 놓쳐버리면 말이죠. 타이밍이 맞질 않아 가지고 이 기회라는 것이 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기회를 잡아서 발전시켜야지 위기나 기회는 화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분리되고 서로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독서라도 많이 해서 이제 우리의 인격이나 노하우나 학습을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이런 분야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 같은 것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밑거름이 되는 거고.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수가 저작한 것을 조금 더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뇌 피질에 대뇌에서 하는 기능이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감각. 감각은 이제 이게 아프다든가 시력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후각이랄지 미각이랄지 이런 것이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우리 뇌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뇌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대뇌 피질의 뒤쪽에 있는 분야에서 이제 그것을 감각 대뇌 피질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운동 대뇌 피질. 이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한 같이 병을 딸 때 손에 그러니까 운동에 이제 근육에 관계되는 이제 그런 담당하는데 여기인데 병마개를 딸 때는 여기에 이제 손가락에 분포되어 있는 근육이 힘을 써야 되니까 수축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게 깨물러 가지고 이게 소화시키는 게 저작 운동. 저작 운동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고 또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근육이 말을 하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면서 목구멍에 있는 성대 근육을 움직이든지 진동을 하든지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딸 때의 그 근육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저작, 그러니까 이를 깨무르는 그런 관여되는 그런 근육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추측인데 내가 그것을 연구 삼아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같은 이제 담당 부위가 좀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육에 관련되는 이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그것은 대부분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세틸콜린이 많이 이게 분비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담당하는 분야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저작하는 씹는 그냥 근육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수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일리가 있는 재미있는 풀이가 되겠는데 보통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것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느끼면은 이제 여기서 통합을 한다고 뇌에서 통합은 이제 분석을 한다든가 이게 뭔가 해서 이제 통합 여러 가지의 말초에서 올라오는 눈이나 시청각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잘 과거에 있었던 이제 흔적이나 경험하고 연결시키고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뇌란 것은 연결입니다. 이게 컴퓨터에 오늘날 같은 IT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경세포가 자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병따개나 뭐 한다든가 그 자체의 행위가 여기가 주로 관여하지만은 그 외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합동작용으로 이제 뇌가 이제 그 기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일을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병렬 컴퓨터에서는 한 가지 일을 한 가지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저쪽에 할 수 있고, 이쪽의 인포메이션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의 인포메이션이 이쪽으로 가고,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소우주 뇌장, 뇌 안의 그 작동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감각 있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 개념이나 의견이나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통합은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통합 분야가, 인포메이션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운동, 이제 목소리를 낸다든가 쓴다든가. 이제 우리가 애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것은 이게 근육 운동이라고 사실은. 인식이 머리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글을 쓰면 글을 쓴다는 것은 이 근육이 다 연결돼 가지고 뇌하고 근육, 여기에 담당하는 근육하고 연결돼서 지금 작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일을 했을 때 운동, 행동, 너 해봤어, 나 해봤다, 그 경험을 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안다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더 부피와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율적으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이 신경 세포들의 작동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시키는 기술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인지과학이라는 것도 있고, 교육자로서 특히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이런 아이디어나 실험 결과가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표 하나를 내가 소개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소리고, 지금도 이런 주장은 유효하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뇌가 대뇌 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뇌 피질이 있고, 여기에 앞쪽에는 여기는 이제 여기 운동이라고 있잖아. 뭐 아까 이야기한 건 이제 운동의 센터가 여기 있고, 여기서는 온 몸에 이제 근육으로 다 퍼져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분야 부분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에 관련된 이제 근육이 작동을 하는 거고, 쓴다고 하면은 손에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근육의 이제 행동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활동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이제 대뇌 피질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를 보면 여기는 이제 추상적인, 그러니까 전뇌 통합센터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인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제일 나중에 진화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새로운 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일반 동물에서는 많이 발전되지 못한 그런 분야입니다. 인간만이 이 분야가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여기는 뇌 전반부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두엽,
앞쪽에 있는 대뇌피질릿을 관장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말초에서 올라오는 감각센터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하게. 감각센터에서는 뭐 시청각이 됐든지, 그러면 이제 터치 접촉하는 이제 그 센스가 됐든지, 미각이든지 후각이든지 그런 자극이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캐치업을 합니다. 감각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경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후두엽, 머리 뒤쪽에 있는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이제 뜨거워 해가지고 청정이 반사적으로 뜨거운 것을 느끼면은 이 근육이 작용해가지고 움츠러든단 말이야. 뜨겁다. 그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뜨겁다는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움직여서 움츠하고 이렇게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1, 2초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작동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라는 것은 상호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 다발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건 뒤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축두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장으로 삽시다에 관여되는 부분은 성찰을 하면서 자기들이 인간이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쪽으로 갑니다. 액션을 취하려면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자아가 됐든지 자부심이 됐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옮아갑니다. 옮아가서 이게 이제 전두엽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근육을 담당하는 행동 센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액션을 취하고 이제 여기서 인간이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깊지 않고 건성으로 항상 일을 하고,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 수준에 머무르 있습니다. 생각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요. 생각을 한다. 자기 뭐 버릇대로 생각하고 운동을 마치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포메이션이 올라오면은 이 회로가 이쪽으로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중하게 한다든가, 분석을 잘한다든가, 기획을 잘한다든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든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액션, 행동을 옮긴다. 그러면 상당히 폭이 넓고 더 정확하고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 능력이라고. 이게 생각의 능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한테 공부를 시켜도, 강의를 해도 이것의 수준에서만 끝나가지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것이 시청각으로 뭐 이것만 경험을 하거든. 이쪽으로 안 가요, 생각이.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해지니까. 그러니까 창의력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또 긍정적인 사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긍지도 없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제 그것은 이 교육자가 자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생은 이런 수준에 있으면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배움의 학습의 발전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잘 신중하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런 이제 학생은 이 수준까지 통합하는 능력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기획하고 어떻게 고급스럽게 행동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 생각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 그러면 생각, 통합, 운동, 액션.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액션을 취해가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성과를 책임까지 지면은 그것은 완전한 인격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화에서나 친구들끼리나 저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저분은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다. 믿을만하다. 요새 우리나라는 얼마나 불신사회이잖아요. 뭐 함부로 약속하고 뭐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켜라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람을 함부로 이게 평가를 할 수도 없지만은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발달된 진화해온 과정에 의하면은 이런 수준까지 발전을 해야지 학습에 대한 좋은 사이클이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화살표를 보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가가지고 이쪽으로 또 영향을 맞추면 뺑뺑 돌잖아요. 화살표가. 그 말은 뭐냐면은 한 1초, 2초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각이 오면은 빨리 해결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잘해서 자기가 목표치를 세움과 동시에 거기를 향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격체가 되고 그게 머릿속에 형상화되어 있고 이미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 학생하고 그 다음에 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학생하고 차이는 그런 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신경 다발 그 자체, 기억 자체, 시납스가 됐든지 신경망이 됐든지 달라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서 뇌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할 것은 과학적인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생각에 하고 액션하고 책임 같은 그런 사이클, 학습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것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능력이 있는 인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차이가 나고 벌써 그게 이제 의지력도 관계가 되고 생각하는 능력도 하고 이제 신중하게 할 때는 신중하게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참을성 있고 도전 정신이 있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자꾸 실패하고 그러면 좌절하고 그러면 이쪽 수준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급 인간, 여기는 고급 인간이라고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의 넷장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2강하고 23강 이렇게 저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총론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21강까지를 종합한 거니까 그 전 강의는 이제 이 내장 개념에 나무의 줄거리를 많이 이렇게 개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대안 같은 거, 도표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 총론의 종합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줄기보다도 숲 전체를 이제 조명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도 전 강의에서도 잠깐 또 이야기했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뇌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자꾸자꾸 뇌가 발달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퇴보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자부심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고, 만성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성인병도 잘 걸리고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암까지도 유발하고, 스트레스 의학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강론에서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그리고 감성 코칭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감정 조절입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진단을 이제 처방전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장점, 저해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뇌장 운동을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강조하면은, 이 처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기는 그물망론. 그건 뭐냐면 약한 자아심, 자부심, 또는 이제 왜곡된 자부심, 자아심.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비과학적인 그런 의식구조가 있다든가, 모든 것을 적당히 한다는 거다, 뭐 그런 의식구조가 있다든가, 그런 모든 잡다한 나쁜 의식구조, 그걸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강한 자부심, 약한 자부심을 그물같이 끄집어 당기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물망도 따라서 좁아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당기는 그물망 이론이라고 그렇게 감히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자아 능력 점수 같은 거 그것도 이야기했었고, 히드라 모델도 자꾸 이제 다시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게 히드라, 하나 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랄지, 상대방의 생각, 나의 생각,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의 머릿속에 이 히드라라는 이 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자아가 이제 뇌 속에, 나의 뇌 속에 또 다른 내가 2개도 있고, 3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4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자아는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자아가 또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합니다.
동시에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인 자아에 있어서 약하고 왜곡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성과 감성 이런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으로 대화를 하고 의사를 발표하고 행동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준인지. 서로 피차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해서 이 사람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잘 안 해주거든. 이 사람도 자부심, 자기 고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내 말이 옳다고 항상 이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국제 사회에서 뭐 무역이 됐든지 전쟁이 됐든지 또는 회의가 있든지 서로 같이 사는 마당에 그런 게 대화의 기술이랄지 무슨 엄청나게 세계적인 수준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넷장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문들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지 적당하게 사변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서 이렇게 내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금방 이게 이론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고 시더라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총론에서 15강까지 했는데 또 지난 강의 중에서 6강의가 지금 어디에 활약을 했냐면 불매운동과 한일 자부심 자존감 대결 넷장으로 이기자. 요새 상당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는 이제 많이 발전을 하긴 했는데 이제 차차 이제 그 내용을 더 재밌게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일본의 의식구조나 자아자부심은 자기들이 강할 때는 아주 막 약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강대국에서는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자기들이 못 살고 어려웠을 때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상대방을 구워 삼는 또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비율을 맞추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속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지배 계급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의식 구조상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16강부터 21강까지 해서 이 자부심 대결 이걸 제가 논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벌써 2, 3주 전이죠. 초기부터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불매운동은 국가가 주도가 아닌 개인 자발적인 행동은 선진국에서 다 인정하는 의식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꾸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만 의식구조상으로는 우리가 다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상당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서양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주위 국가로부터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중심점을 잡지 못하고 내부에서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며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게 수렴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마음에 들떠서 하지 말고 일상생활은 꾸준히 착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책을 좀 읽어서 자기 일생 동안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개념은 사실 김상목 원장의 인생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아주 범세계적인 의식구조의 하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변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개념은 또 꼭 필요한 거고 현대생활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강조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고 한번 발동이 시작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특히 초기 2, 3주 전부터서도 저는 이제 다슨 페이스북 뭐 딴 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초기부터서 나는 일본을 알았습니다. 의식구조를. 한국 의식구조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한 위기 상황에서는 나는 벌써 처방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방전이 불매운동은 개인적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더 좋아한다 박수치고. 그 유엔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유엔 기구에서도 얼마든지 그건 딴 데서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굉장히 대견하죠. 이렇게 대견한 이유는 경리 의식구조상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도 역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포텐셜이 강한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내장 개념을 또는 그와 비슷한 지적인 툴을 발견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을 그 길 부딪히지만 말고 동시에 이제 불매운동은 결국 부딪히는 거죠. 결국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불편한 걸 일본의 지도층의 의도적으로 지금 세 번째 의도적인 침략을 했잖아요. 임진왜란, 그러니까 구한말, 그 다음에 요번에 경제 침략,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거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문어대가리밖에 안 되죠.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그게 불매운동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얼마든지 선진국의 힘을 빌을 수 있는 것이 의식구조상의 자아자부심에 관한 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일본을 많이 알자. 우리 자신의 의식구조도 알고 일본의 의식구조도 국민선도 잘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플랜, 액션 플랜, 그러니까 예컨대 내장운동, 의식개혁,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강하고 참된, 약한 것은 안 되고 강해야 되고 참돼야죠. 왜곡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아자부심은 자기 성찰은 자기가 자기 내부에서 자기하고 자꾸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은 가려서
그런 것이 자꾸 내부에서 자꾸 디스커션을 해야지 자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아 자부심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사실 이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건데 여튼 이제 총론은 이제 이걸로 써서 이제 마감을 하고 23강이 지금 23강이죠. 다음 강의는 24강 강론을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많이 이제 인내를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